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역대급 최악의 날 맞고 있는 우량주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회일지 위기일지 양극화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오르는 주식은 오르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주인공은 일단 두 개가 디즈니, 페이팔입니다. 아마 짐작하셨을 텐데요. 아니, 이거 역사적인 기록을 쓰고 있어요, 두 주식이. 왜냐면 뒤에 보여드릴게요. 디즈니는 고점에서 21% 빠졌고, 와, 올해 지금 기술주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주식들 다 플러스인데 올해 마이너스 나는 몇 안 되는 우량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미키마우스가 울고 있습니다. 저도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이 강력한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다니, 이게 참, 굳이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별로 좋지는 않죠. 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 포함해서 이거 참. 그리고 페이팔도 강력한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올해 제 계좌를 끌어내리는 주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고 계신지 모르겠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즈니부터. 디즈니가 넷플릭스한테 1위를 내줬습니다. 제가 이 디즈니 주식을 쭉 봐오면서 개인적인 생각은요, 디즈니가 넷플릭스와 순위가 붙었을 때가 딱 3번 있었습니다. 이번 포함해서 2018년 중순에 넷플릭스가 디즈니 한번 콕 넘어섰다가 내려갔고,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오면서 디즈니가 폭락하면서 넷플릭스랑 만났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세 번째 대결입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 미디어 1인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대결인데요. 일단은 넷플릭스가 넘어섰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근데 여태까지는 기가 막히게 둘이 만나면 넷플릭스가 고점, 디즈니가 저점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지. 2018년에도 보시면요, 제가 이때도 기억이 나요. 이때는 넷플릭스 안 사면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2018년에 테슬라 같았어요, 분위기가. 쫙 오르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소몽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실 수 있는데, 이때는 넷플릭스 안 사면 안 되는 장세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이때 이러면서 넷플릭스가 디즈니 넘어선다 하더니 얼마 안 있어서 넷플릭스가 이제 과열이 꺾이면서 내려갔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뭐 테마파크 문 닫으면서 그랬었고, 이제 이번인데, 여태까지는 디즈니가 그래도 방어를 잘 했는데 이번에 기회일지, 아니면 진짜로 시대가 변하면서 넷플릭스가 쭉쭉 타고 올라가는, 모멘텀 올라가는 놈만 올라가는 장세니까 또 당분간 좋을지 상당히 지금 헷갈리는 장세입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물 들어올 때 노 저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2로 돌아온다 기사 나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환호했는데, 반응했는데, 오징어 게임 2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 기사만으로도 또 이제 넷플릭스 심상치 않네, 컨텐츠 좋네 이러면서 분위기 좋은 모습이고, 오죽하면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 나온다니까 미국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영향력이 너무 세니까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들이 지금 오징어 게임 나오는 장면 모방하고, 할로윈 많이 보셨죠? 가장 폭력적인 장면을 이제 따라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막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센 컨텐츠가 나와버렸습니다. 참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의 힘이라는 게, 이 하나로 넷플릭스가 디즈니를 어떻게 보면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좋습니다. 반면에 디즈니는 이번 주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애매한, 뜨뜻미지근한 실적이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스트리밍도 아주 기대 이하였고, 리오프닝, 테마파크도 아직 애매한,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길게 봐주세요. 지금 저희 회사는 짧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분기마다 저희 회사 실적을 평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시장은 냉정하게 안 돼 이러면서 다음에 다시 보자 이러면서 던져버렸습니다. 참 냉정하죠. 지금 시장이 되게 냉정하잖아요.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지만 2020년 6월 이후 최악의 날을 맞은, 맞았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뭐 매출이고 이익이고 전부 다 기대 이하였고,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도 보면서 충격적인 거였는데요. 그래도 디즈니를 고평가해주는 이유가 스트리밍에 대한 기대였는데, 고작 이번에 200만 명밖에 추가를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망스럽냐면은, 지난번까지 1200만 명 추가했었고, 성장이 둔화됐다는 넷플릭스도 440만 명 추가했는데 넷플릭스보다도 훨씬 못한, 지금 디즈니는 넷플릭스 따라잡으려면 넷플릭스보다 많이 구독자 가입시켜도 모자랄 판에 넷플릭스보다 못했다니까 얼마나 지금 성장이 이번 분기 기준으로는 아쉬웠는지 잘 나타내주는 대목입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디즈니 CEO가 급하게 불을 끌려고 이 말 한 거 아세요? 디즈니 CEO가 우리도 메타버스 회사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에 최적한 회사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메타버스 기업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시장은 지금 냉혹하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무리 메타버스에 매만 붙여도 주가가 오르는 장세지만 지금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애널리스트가 이 말 듣고 바로 뼈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감이 돼서 가져왔는데, 지금 디즈니가 메타버스 얘기할 때가 아니다, 테마파크부터 잘하세요, 지금 메타버스는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아주 냉철하게 뼈를 때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주주지만 아직 뭐 지금 디즈니가 뭐 코인 발행하고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본업부터 일단 잘해야 되지 않을까. 예, 테마파크도 애매하고 스트리밍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계좌가 지금 녹아내렸습니다. 디즈니 덕분에. 아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아시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부정적인 얘기로 도배가 되고 주가가 오를 때는 뉴스가 긍정적인 걸로 도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단기로는 이제 디즈니 오르기 힘들다. 왜냐면 리오프닝도 많이 지연됐고 스트리밍도 이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2022년 하반기다. 내년 하반기면 1년 남았네요. 아직 1년이나 기다려야 된다. 주가 상승 힘들다.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스트리밍 서비스만 100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100개. 이거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트리밍은 결국은 두세 개 정도로 압축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100개. 이번에 디즈니 CEO가 그런 말 했거든요.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 고객들이 스트리밍 선택폭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디즈니가 힘들다. 야, 근데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독과점을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우려가 같이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이거죠. 결국은 넷플릭스가 먼저 달린 것처럼 디즈니도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올라가지 않겠냐, 따라가지 않겠냐. 왜냐면 이번에 포인트가 중장기 목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디즈니가 2024년에 설정했던 목표 스트리밍 인원수, 구독자 수 2.3억에서 2.6억까지 꼭 달성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거든요. 이제 중장기 계획은 문제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 포함해서 2021년 11월 기준 60개국 진출했고 이제 진출하기 시작한 거죠. 내년에 50개국 진출하고 2023년까지 160개국 이상 목표로 진출하겠다. 와, 세계 정복할 기세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 컨텐츠 2배 확대, 현재 생산 단계에 있는 컨텐츠만 340개, 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어떻게든 잡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단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장기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기 포인트는 테마파크 부분이 낙관적이다. CEO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테마파크에서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은 고객당 수익이 되게 높아졌다. 무려 30%나 높아졌다는 건데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들이 와가지고 돈도 많이 쓸 뿐더러 소비도 늘었고 그동안 못한 소비들 막 하는 걸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거치면서 디즈니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인건비 줄이고 데이터 베이스 관리해서 이제 고정비가 많이 줄었다. 이제부터는 테마파크 사람들 올 때마다 인당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테마파크만큼은 낙관적인 건 확실할 수 있다고 CEO가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테마파크는 괜찮다. 그리고 스트리밍이 좀 받쳐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소외주에 들어갔습니다. 디즈니가 결국 소외주가 돼버렸고요. 지금 장세에서는 메타버스, 친환경 이런 거 아니면 안 오르는 장세여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장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럴 때가 나중에 보면은 그때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진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고점에서 20% 넘게 빠진 거는 역대급입니다. 혹시 이번 주도주 장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분위기 바뀔 때 또 주목받을 주식으로 미리 좀 사놓고 싶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급해지거나 불안할 때마다 보는 차트가 있는데 이거 같이 공유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저장해놓고 보셔도 됩니다. 디즈니가 최근 10년 동안 최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디즈니가 최고점에서 20% 넘게 빠졌거든요. 코로나 때 43% 빠졌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보통 10%대 이때 빠지다가 2015년, 16년 이때 중국발 위기 이때 20% 넘게 빠졌는데, 와, 얼마나 지금 폭락이 심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균 연도별 폭락보다도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요. 진짜 많이 빠진 거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시장에서 내팽개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디즈니를 평가하는 거는 결국은 저는 컨텐츠 IP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써놨습니다. 내가 이걸 왜 샀지 기록해놓고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단기 바닥은 제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빠져서 소외주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0% 넘게 하락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미국 주식하면서 디즈니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코로나 때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실전에서 봐도. 한국에 들어와서 잔칫날인데 울고 싶은 디즈니라고 했는데 울고 싶은 건 저입니다. 맞습니다. 채팅창에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디즈니는 막 성장주라기보다는 약간 가치주에 가깝죠. 약간 고성장주는 아니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좀 보수적인 투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페이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완전 소외주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소봉님 페이팔 이 정도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페이팔이 이베이가 회사죠. 이베이라는 전자상거래 회사 안에 있다가 이제 분사해서 2015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도 30% 빠졌는데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와, 아니 무슨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심각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와, 이거 뭐 시가총액의 30%가 삭제되다니. 지금 무슨 금융위기 맞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야, 진짜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올해 우량주 중에서의 최악을 지나고 있는 주식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왜 빠졌냐? 굳이 핑계를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 특수가 이제 빠지는데 문제는 이건 회사 측에서 말한 겁니다. 코로나 특수가 줄었어도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개학이나 학교 가거나 여행 가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코로나 특수도 줄었는데 리오프닝 특수도 아니니까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애매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총 결제 금액 추인데요. 페이팔이 보통 20-30%씩 성장하다가 작년에 막 40% 넘게 성장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특수 빠지면서 성장세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 심지어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10%대까지 낮췄습니다. 와, 페이팔은 고속 성장주에 제 기준에 들어갔는데 고속 성장주의 기준은 최소 20% 이상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10%까지 낮췄다는 거는 상당히 성장세가 낮아졌다, 이렇게 반영을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자도 20% 성장하던 회사였는데 이번에 10%로 낮춘다니까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제 회사들이, 지금 대형 결제 회사들 주가가 다 안 좋습니다. 대부분 정도의 차이일 뿐 그런 상황이고 우려가 많이 껴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 주에 굳이 또 핑계를 하나 더 대자면 소비 심리 지표라는 게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11월부터 12월 연말 산타랠리라고 하죠. 미국은 소비가 엄청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연말 11월 26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11월 29일 사이버 먼데이, 산타랠리, 그래서 1년의 소비가 20%가 연말에 집중된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시즌. 이때가 페이팔 포함해서 전자상거래 결제 업체 대목인데 갑자기 이번 주에 소비 심리가 10년 최저치가 나와버렸습니다. 핑계는 이제 그거죠. 물가가 너무 급등해서 소비 심리가 완전히 위축됐다. 그러니까 기대는 높았는데 소비는 완전 다시 죽어버렸다. 이러니까 지금 각종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있으니까 덩달아서 페이팔도 우리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지금 우려가 잔뜩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기대치가 제로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호재를 발표해도 주가가 오르질 않습니다. 이제 이베이랑 계약이 종료됐고 타 플랫폼들하고 막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페이팔이 간편결제 대표 기업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때 아마존하고도 협업하겠다 해서 잠깐 급등하더니 다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좋은 소식 발표해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장기 성장성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성장세가 둔화가 되니까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채팅창에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경쟁 심한 시장 안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좋은 시장이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주식시장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도 투자하기 좀 꺼려지지 않으세요? 원래는 비자 마스터가 완전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페이팔 스퀘어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막 성장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제가 감히 3세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요즘 이런 주식들이 더 핫합니다. 갑자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핀테크를 확장하겠다. 코인베이스. 후불 결제를 기반으로 내가 간편 결제부터 은행까지 다 먹겠다. 어펌. AI 대출로 시장을 확장하겠다. 업스타트. 학자금 대출 기반이지만 내가 은행도 먹고 나중에 내가 금융계의 뭐 아마존이 되겠다. 소파이. 이렇게 아직 작지만 유망한 기업들이 또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올해 주가는 정작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분이 보시면 올해 결제 쪽 안 좋군요 하실 수 있는데 정작 중소형 결제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핀테크. 나름 페이팔 스퀘어도 핀테크 대장이라 불렸는데 이제 또 어느새 올드한 느낌이 납니다. 예, 이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장세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는 나쁘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비자, 마스터, 페이팔, 스퀘어도 올해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스퀘어도 작년에 엄청 올랐던 주식인 거 아시죠? 엄청 유망하게. 네, 그랬는데 올해 조용합니다. 올해 수익률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별 주식 이슈는 약간 이제 우려는 핑계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대형 결제주들이 약간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고 시장의 주목 관심이 개인 금융, 혁신 금융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채팅창에도 페이팔 스퀘어 꼰대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돼버렸죠. 약간 어른, 여기는 이제 유망 청년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어느새. 예, 실제로도 보시면 참 제가 격세지감인 게 비자 마스터가 제가 4-5년 전에 투자할 때만 해도 성장세가 기본 20%였거든요. 제가 비자 마스터 처음 투자할 때 성장이 막 1년에 20-30%씩 성장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성장세가 이제는 10%대로 내려왔네요. 이제는 고속 성장주가 아니라 안정 성장이 됐고 이렇게 회사가 늙어가나 봐요. 그리고 페이팔 스퀘어 이 회사들도 막 성장세 하면 어디 안 빠지는 주식이었는데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신참들,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막 엄청난 고성장을 또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경쟁이 너무 치열한 시장은 잘 고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망하다고 주목받는 주식들 중에서도 분명히 살아남는 주식은 몇 개 안 될 수 있거든요.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락과 급등도 엄청 심하고요. 여기서 살아남는 주식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잘못해서 진짜 사라질 주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마치 비자, 마스터, 페이팔 보란 듯이 학자금 대출 기반으로 주목받는 소파이 급등 중, 후불 결제 기업 어펌 급등 중, 암호화폐 기반으로 NFT니 메타버스 시장까지 진출하겠다고 외치는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급등 중.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장세가 유망 성장주 장세가 되다 보니 더 소외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본다면 지금이 싸게는 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 큰 돈 넣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던 것도 있습니다. 페이팔 스퀘어 이런 주식들은요. 작년에 페이팔 스퀘어 날아다녔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진짜. 또 그리고 급락한 주식 중에 이거는 급락했다고 하면 조금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도 이번 주에 웃긴 게, 웃기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최악의 한 주였던 거 아세요? 테슬라 혹시 주주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최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진짜 패닉이실 수 있는데, 코로나 직후를 빼면요, 역사상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로 역사상 최악의 한 주였대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급락도 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실 수 있는데, 진짜 급등한 주는 저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고수분도 많이 계실 텐데, 진짜 내가 차트도 보면서 기술적으로 딱 막 예를 들어서 급등주 따라 들어가서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매도 치고 나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무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급등해서 막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일 때 따라 사면은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한 주식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저는 추격 매수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공부를 못해서 혹은 내가 관심을 못 가져서 놓쳤구나, 다음번에 잡아야지, 이렇게 또 기회는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저 테슬라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한 주도 팔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급등할 때는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 만에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형주 중에서는 페이팔이 한 주 만에 많이 빠졌고 테슬라 급락, 디즈니 급락 이런 상황이고요. 고점에서 페이팔 33%, 테슬라 16, 17%. 와, 테슬라 그렇게 많이 오르더니 순식간에 고점에서 17%가 빠져버렸네요. 와, 진짜 급등주는 뭐 대형주고 뭐고 그냥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디즈니도 많이 빠졌습니다. 디즈니 올해 내내 빌빌거리더니 결국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마감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수익률에서는 딱 보시면 결제 쪽이 안 좋고 미디어 쪽이 좀 빌빌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넷플릭스 선방했는데 미디어 통신 올해는 완전히 죽쓰는 시장이네요. 안 좋게 끝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약세를 보이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급락한 우량주들인데 역시 장기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주식들은 이럴 때 사놔야 급등하는 수익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AMD 이런 주식은 올해 내내 빌빌대다가 갑자기 또 올랐고, 엔비디아도 올해 막판에 막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좋은 주식을 사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디즈니 이런 주식 급등할 수 있는 엄청난 성장주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쌀 때 사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엔비디아 올해 132% 하늘 뚫고 가겠습니다. 이거. 네, 화이자도 조용히 35%. 올해 시장을 이겼죠. 야, 올해 나스닥이 25%인데 화이자 35%. 거의 다 시장을 이겼네요. 진짜.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요, 채팅창에도 횡보 노잼주만 사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 저도 약간 그걸 좋아합니다. 급등주 따라 사면 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급락한 우량주가 나오면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우량주에 한해서요, 장기 성장이 있는 주식에 한해서 사두면 또 나중에 웃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